요즘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중에서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이제 자동 말소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분들이거든요. 거주주택이 있으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 임대주택이 이제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주택이 이제 두 채인 상태에서 옵션이 두 개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동 말소는 임대주택을 먼저 팔고 거주주택을 파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나중에 파는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겁니다. 각각 순서에 따라서 어떤 양도소득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합니다.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양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양도세 변화가 있죠? 이 임대주택은 비과세는 아니죠. 왜? 거주주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는 아닙니다. 과세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얘는 중과가 배제입니다. 설령 지금 이제 중과 유예 기간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뭐 중과될 여지는 없겠지만, 중과 유예 기간이 종료가 돼서 중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은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중과가 첫 번째 배제된다. 그리고 또 다른 세제 혜택 어떤 걸 적용받을 수 있죠? 대부분은 이제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이제 묵였다가 풀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기 임대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50% 특례 적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임대주택은 일반 세율이 적용받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50%의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주주택을 양도합니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 거주주택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비과세 적용 요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2년 보유, 2년 거주. 근데 이 거주주택이 취득 1년제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보유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거주주택을 딱 한 채 남겨가지고 이제 팝니다. 그러면은 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2년 보유, 2년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과세는 어떤 비과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리지널 비과세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니에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마지막에 남은 한 채를 양도하기 때문에 얘는 오리지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순서를 바꿔볼까요?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주주택은 어떤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죠? 임대주택 자동 말소 일로부터 5년 이내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임대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임대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은 당연히 일반 세율이 적용될 거고, 이 임대주택은 8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공했기 때문에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50% 장특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이 임대주택은 잘 보면은 양도연재 한 채예요. 한 채고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임대주택은 오리지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충족이 됐으니까.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는 건 아니고 언제 이후에 양도 차익만 비과세를 받죠?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 차익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 차익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어떤 걸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변화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게 유리할까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게 유리할까요? 단순히 세제택 측면만 보면은 어떤 게 유리하죠?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렇죠? 거주주택 비과세나 오리지널 비과세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럼 달라지는 건 뭐죠? 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0%만 적용받는데, 이 임대주택을 나중에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플러스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상으로 봤었을 때는 거주주택을 팔고 임대주택을 팔아야 그 이후의 양도차익이 얼마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겠네요. 그러면 거주주택 양도한 이후의 양도차익, 그건 어떻게 안분합니까? 이렇게 안분하는 겁니다.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비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을 발라내는데 산식이 이래요.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갖고 양도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마이너스 취득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요때 공시가격, 그 다음에 취득일 현재 공시가격, 그러니까 전체 양도소득금, 그 전체 주택 공시가격 차액분에 거주주택 양도한 이유하고 임대주택 양도한 이후의 주택 공시가격 갭 안분해가지고 그만큼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금액이 커지려면은 거주주택을 양도한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보다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공시가격이 이 갭이 많이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도, 2022년도 이때는 이제 주택 공시가격이 연도마다 많이 이렇게 상승됐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한번 보세요. 2022년도보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더라도 거의 그 갭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크게 뛰지 않거나 같거나 하면은 비과세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상담 오시는 분들의 고정관념. 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무조건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주한 주택을 한번 보세요. 거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더 앞으로도 거기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과세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은 굳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데서 편하게 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는 거겠죠. 거주주택이 있는 곳에서 이제 편하게 살고 나중에 오리지널 비과세를 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황마다 틀리겠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다시 완공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이 임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공시가격보다 나중에 신축돼서 완공했을 때 공시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뛰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게 낫겠죠. 왜? 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하고 임대주택 양도할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 갭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 받는 양도소득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은 내가 거주주택에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오리지널 비과세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